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과 라오스의 자연과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친구와 선배들 중에는 한국의 가정들이 열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 한국의 한국 사진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하얗게 눈에 덮인 나무들, 높은 팔산과 넓은 바다, 활짝 핀 것들이 가득한 공원, 정말 아름답고 저도 꼭 한국에 가고 싶게 만드는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얕은 잔에 팔뚝만한 물고기들, 그리고 과자를 입에 물고 있으면 나라와 재가는 갈매기들과 모이를 주면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는 비둘기들. 그런데 왜 안 잡아먹나요? 엄청나게 큰 인어들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어들이 나 잡으라고 천천히 사람들 가까이 있는데 왜 두망을 안 던지세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잡음으로 인해서 많이 나옵니다. 와우, 뺀다세! 정말 맛있겠네 라는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다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사냥을 좋아하고 아주 잘합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도 저희처럼 살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허가 받지 않고 사냥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표를 통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진 속 한국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라오스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버리감 사이에도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도 탄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답던 라오스의 산들과 계곡들이 지금은 쓰레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는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년 4월이면 버려는 위에 산들과 풀밭에 불을 지지는데 이것이 번져서 사물이 되어 많은 나무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에서 쓰는 더러운 물들이 그대로 개천에 버려져서 악취가 납니다. 자연은 언제까지 흡대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자연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라오스의 아름다운 산들과 강들을 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케지아 나오미 나타샤 여사의 연재는 상생의 문화 새로운 도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입니다. 방탄소년단, 기생충, 오징어 게임, 떡볶이, 손흥민 등을 통해 한류의 인기와 영향력이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래, 음식, 드라마, 영화, 스포츠 분야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류가 크게 자리 잡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인도네시아의 자국 문화가 점점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자국 문화가 잊혀지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잃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우리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위기는 도전이고 도전은 기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 실크 바티크와 같은 문화협력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예술가들이 함께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며 문화적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두 K-pop 투게더 같은 합동 공연은 인도네시아 전통문화 당두과 K-팝만한 환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적 협력과 교류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장래 문화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자국 문화에도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힘차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문화적 협력을 통해 양국 문화가 융합되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적 협력을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도전이 있어요. 양국 문화가 모두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 영사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한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국 문화에도 더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큰 박수로 보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캄보디아 대표로 나와서 인사말로 알려진 한국인의 제목의 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대표 대기석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바이, 주비리스, 헬로, bonjour, 알로하, 올라 이렇게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인사법과 인사말이 있습니다. 문화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사법과 인사말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로 90% 국민이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인사할 때는 주비수, 헤어질 때는 주비라고 말하면서 불교식으로 합장을 합니다. 이때 상대의 중요한 정도에 따라 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나보다 낮은 사람,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에게는 가슴 높이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입술 높이에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에게는 허우 높이에서, 왕이나 스님에게는 눈썹 높이에서, 마지막으로 신에게는 이마 높이에서 합장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법과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 사이처럼 편한 사이에는 손바닥을 보이면서 손을 좌우로 흔들어 안녕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처럼 나보다 높은 손 사람, 그리고 직장 동료나 아는 사람에게는 허리를 숙여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처음 아는 사람과 인사할 때는 악수를 하면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인사법과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어디 가세요 등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말부터 옛날에 어른의 아침 인사를 할 때 쓰던 기침 마셨습니까? 라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생님들과 오래 생활해온 저는 가끔은 다양한 인사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밥을 먹었냐고 왜 물어보시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시고 대답을 듣지 않고 가버리실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가는지 열심히 설명하던 저는 이제 그게 한국 사람들의 가벼운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다양한 인사말을 접하면서 한국의 인사말이 참 정겹고 한국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밥 먹었어? 와 같은 인사말은 옛날에 힘들어하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시기에 생긴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특히 밥 먹었어? 와 같은 인사말은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던 시기에 생긴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국 인사말은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도 상대방과 쉽게 친해지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캄보디아의 인사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격식이 있는 느낌이 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자 각 나라의 성격까지 잘 드러내는 창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문화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도 그 의미가 크고 깊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교양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나라만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잘 알려졌듯 이 연사가 캄보디아 문화도 전 세계에 잘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필리핀 대표 엑시 연사의 연재는 꿈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다음 현장 대표 준비해 주십시오. 꿈. 여러분, 꿈은 정말 신기한 것이 아닌가요? 어렸을 때부터 들은 단어인데 들을 때마다 의미가 바뀌어요. 어떤 날의 꿈은 반짝이는 별이고 가끔은 빛도 없고 문도 없는 방의 어둠이, 다른 날에는 무지개처럼 화려하다고 생각해요. 유치원 시절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고 초딩 때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고 고딩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고 따라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항상 이 질문을 하시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꿈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제 꿈을 갖게 되고 진심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필리핀 학생으로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에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류예요. 한류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드라마, 영화, 예능에서 들은 단어, 표현들 하나하나 따라하고 배웠어요. 계속 배워보니까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노래를 들을 때와 작품을 볼 때 더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설렜어요. 이것은 언어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계속 성장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저와 같은 필리핀 학생들에게 영감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렇게 좋아할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서로 지식을 교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꾸는 꿈입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어떻게 그 꿈을 찾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꿈을 잃어버리셨나요? 세상은 꿈으로 가득하고 그 안에 여러분의 꿈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 더 힘차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스리랑카 대표 칼보니 와사나 여사의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드라마 운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라오스 대표 마리사 여사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드라마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12살 때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드라마의 제목은 울하우스입니다. 이 드라마 중 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바로 중국 한지은이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장면이죠. 저는 한지은에게서 곰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이것이 제가 가장 먼저 알게 된 한국어예요. 그 다음 해는 대창금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의 이름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는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남자 주인공인 부종표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종표는 매력적이고
했기 때문에 저를 들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종교의 여자친구가 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무종교의 여자친구인 금장미안처럼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별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통해 오빠 사랑해 김치 배고파 괜찮아 진짜 같은 단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단어들만 알고 있어도 나 지금 한국어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꾸준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 배울 표현 중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드라마 W에서 주인공 강철이 그 여자가 미니면 소나기나 미니예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진짜 과학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재치 있는 말입니다. 무협단에서 이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절대 안 보고 우리 엄마 있었거든 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이 문장에서 까먹다 라는 표현을 처음 배웠습니다. 까먹다는 있다라는 뜻인데 이런 포즈 표현을 배우는 것이 매우 재밌었습니다. 드라마 통해 배우는 한국어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르게 쉽게 바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저는 관광 통역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역사가 되려면 한국어를 어떻게 더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역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통역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저는 무종교의 여자친구가 된다는 꿈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러나 더 멋진 통역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렇게 제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줬어요.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를 꾸준히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길이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게 오셨는데요. 늦게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동팀으로 필로메노, 알렉시오, 다큐르주 우리 주 라오스 대사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주 라오스의 동팀으로 대사님이십니다. 오늘 늦게 오셨는데요. 자,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동팀으로 대표가 이 운동회에 출전을 했는데 태국에서 비자가 없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팀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우리 그 대사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연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동팀으로 대표 연사가 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오스 대표 마리사 여사의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분명히 이해해주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여러분들 수고를 참여해 주셔서 주님 지금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버스 대학교 한국어과 2학년 마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문어기술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
꿈이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루고 싶은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포함한 저희 많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대를 누구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사로 얻는 소득으로는 가족은 분양하고 사역을 교육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2살 때 지금거나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사는 날이 오기를 늘 바랐습니다. 만약 현대적인 농업으로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게 된다면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농업 기술을 공부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로고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입니다. 처음 한국어를 공부할 때 라오스어와 많이 달라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문법과 발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 문법이 어렵나요? 아, 그래요? 그 다음으로 어려웠던 것은 고유어 숫자와 한자어 숫자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1, 2, 3, 4. 가끔 저는 왜 이렇게 다르게만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여전히 매력적인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뜻인데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쳤다는 말을 좋아요, 좋습니다, 좋죠, 좋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많은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경희대학교는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농업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농업으로 농사를 지으며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베트남 대표 류구이지 연사의 한류 한 베트남의 오증진이란 주제에 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의 대표 연사 구잉지라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베트남과 한국,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2년째 되는 해입니다. 3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기술도 이루어왔습니다. 특히
특히 베트남에는 오래전부터 한류 문화가 인기 많았습니다. 네, 베트남은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영향은 양국 모두가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류가 우리나라와 한국, 한국의 관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아시나요? 네, 저는 많이 찾아봤더니 그 근원에는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 한류와 양국 보호에서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계에 사랑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의 증가함입니다. 한국어 전공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왜 한국어 공부하기로 했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많이 나는 대답은 바로 제가 K-팝이 너무 좋아해서 아니면은 제가 한국 문화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라는 대답입니다. 한류 영향으로 인해 이렇게 배우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베트남에서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한국어가 지금 더 이상 낯설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베트남으로 진출을 원하는 한국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고 큰 지원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이것은 한국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기여하고 이미 양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국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한류를 통해 베트남 문화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네, 한류가 베트남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나요? 10년 전 뒤돌아보면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들이 공연하러 베트남 오는 게 상상하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베트남 젊은들이 한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난 2023년에는 1년 동안 수많은 유명한 K-팝 스타들이 베트남을 찾아오는 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연 후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 곳곳을 여행하기도 했고 베트남 모자를 쓰고 명소가 찍은 사진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류를 통해 베트남 문화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 교류로 한국인의 눈에는 쌀국수의 나라, 전쟁의 나라, 노동 수출의 나라였던 베트남은 이제 젊은 열정, 다양한 음식, 보석 같은 여행지, 그리고 유행하는 노래들까지 가득한 나라의 이미지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로 SNS나 인터넷으로 문화를 알아갈 때가 더 많아져서 양국의 나라와 문화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듯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힘내고 다리가 되어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구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은 비행기를 갈아타고 왔다 갔다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도 그 힘든 과정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특별한 연사가 있습니다. 바로 동팀으로 의해서 오긴 연사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왕과 이분과 하나님입니다. 생각이 도시를 만든다. 이 회사를 아십니까? 코로나 19가 한창 이동치기 개봉했던 영화 양자물리학의 주인공 이찬우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한국어가 없는 지게 된 제 인생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전 왜 내 삶에 한국어의 영향이 이렇게 커졌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길이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한국식 인사법을 처음 접했을 때였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심지어는 웃기기까지 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다 보니 이 예절이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절을 지킴을 통해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파이팅 하세요. 이 말은 저희 두 번째 한국인 선생님께서 자주 해주시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파이팅이라고 해서 사오라는 말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콩글리쉬라고도 불리는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1970년대 세계 복싱 챔피언을 휩쓸던 한국인 복서에 기대를 걸었던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한국인들도 원투를 시작할 때처럼 열기를 가지고 파이팅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참 친숙합니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의미가 응집된 그 사회심리학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분량의 많은 번역 일을 시켜주신 분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버는 일은 참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었던 번역 일이 공부도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공부가 일도 되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가치를 더 알려주신 분들의 가르침은 한국의 좋은 문화를 배우는 것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고급 문화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 정신이 있는 사람, 자신의 일에서 학습할 줄 아는 사람은 한국 문화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과 일을 할 때도 그 가치가 여전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여러분, 한국어를 통해 만나는 한국 문화에 이질감을 느끼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학습의 가치와 미처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한국 보편적 가치를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누군가 제게 한국어를 학습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양자물리학의 주인공 이찬우가 불렀던 노래 가사 설마 하면서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삶의 현실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좋은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국으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타국으로부터 나쁜 것을 배웁니다. 생각을 바꾸고 현실까지도 바꾸는 한국어 학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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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일본 대표 사쿠마 유나 여사의 한국과 MBTI 연재 공명이 있겠습니다. 나는 MBTI가 뭐야? 나는 INFJ.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고 그게 바로 MBTI입니다. MBTI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성격 검사입니다. 최근 국민 성격 검사를 불리며 크게 유행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많은 기업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정도로 과학적,
인사적으로 검증된 검사입니다. 저는 2022년에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도 MBD 대학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 친구를 만날 때마다 바로 MBD 대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MBD 대학 같은 걸 알아봤는데 뭐가 재미있는지 몰랐는데 한국에서 지내면서 MBD 대학의 매력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MBD 대학 테스트에서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켜 생각해보면 유학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낯가림이 많은 탓에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해서 한국 친구들은 제 MBTI를 듣고 낯을 많이 가리지 우리가 많이 말을 걸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밥을 같이 먹자고 해주거나 함께 놀러 가거나 했습니다. MBTI를 말하는 덕분에 친구들은 제 성격을 화려히 신경 써주고 있습니다. 또한 MBTI를 통해 사고나 행동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단점을 극복하고자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했겠지만 처음에는 좀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못해 한국어로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의 MBTI를 알고 내성적인 걸 받아들이고 나니 좀 더 스스로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나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서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나중에는 알찬 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간 후에도 MBTI를 활용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는 약했었을 때 많이 도움이 되었던 MBTI를 친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MBTI 검사를 통해 자기 자신도 몰랐던 성격과 성향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진정으로 원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MBTI가 제 친구도 도와준 것입니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MBTI 운동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MBTI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수단이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옳고 그름이 아닌 달리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MBTI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프랑스 대표로 응변을 듣고 이어서 20분 동안 우리 심사위원님들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대표님들은 우리 프랑스 대표연사가 응변하는 동안에 먼저 나가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를 해주시고 끝나고 우리 심사위원들 20분 동안 식사하는 동안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프랑스 연사의 연재는 언어 교육 속 문화와 역사의 역할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에서 온 셰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의 가차는 오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프랑스 외인부대 소속 군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떤 군인이 본인의 문화에서 몰파를 타당한 행위를 하다가 한 대를 맞았더군요. 우리는 각기
특히 다른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어로 소통을 할 수 있다 해도 우리의 행위는 각자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문화와 역사의 역할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역사는 문화를 존재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랑스 사람들은 왜 항상 시위를 할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왜 항상 밥, 즉 살을 먹고 있을까요? 모두 다 지나간 역사를 살피며 그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의 피에 혁명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오랜 생활 동안 농사 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 이식과 살 농사를 중심으로 한 생계 구조에 영향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화와 역사는 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는 언어를 반영합니다. 한국에는 서로를 지칭할 때 필요한 호칭 문화가 있습니다. 실은 유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중요한 필연적인 한국 문화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단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빵을 많이 먹는 프랑스에서 바게트 종류별로 이름을 지읍니다. 그리고 김치가 다양한 한국에서는 종류별로 일컫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러한 어휘를 번역하지 않고 로마자나 한글로 의문론적으로만 문학 작품에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대응하지 않는 대응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경쟁률이 20대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저는 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언어는 유일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니까요. 계산할 때 양손으로 카드나 한글을 내리는 것, 식사 자리에서 연장자에게 먼저 숟가락을 들게 하는 것, 모두 한국에서 공손과 예의를 표현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문화와 역사의 배경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즉 행동과 예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언어적 능력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함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에 넣어서 문화와 역사의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안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부터 20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식사 홀라 적장 만나가 땅자의 광들이 땅들이 정답자 기아 키야 그리고 이스미나 인다자 그런 말이니까 거만나가 거자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여러 국가에서 오신 연사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에티오피아가 아닌 진짜 에티오피아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50여 개의 국가 중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지금은 아프리카의 허브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사관, NGO 등 국가 공간이 많고 해마다 AU에 개최지로서 매년 아프리카의 원수들이 모여 아프리카의 발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논합니다. 에티오피아를 소개할 때 커피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갈디라는 목동이 빨간 열매를 먹고 춤을 추는 엽서들을 수도승에게 보여주면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으니 에티오피아는 단연코 커피의 고향입니다. 1700m가 넘는 고산에서 자라는 특별한 커피. 지금 이 순간 상큼한 과일 향이 나는 옛가적 커피 한 잔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커피 이외에도 특별한 것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흔적으로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화석, 그녀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그리고 고유의 달력이 있어 시간 날짜가 다른 국가들보다 7, 8년 늦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 오면 여러분은 7, 8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비로 조각된 교회 라디블라와 하이나로 유명한 도시 하랄, 물론의 다른지 태고 소리가 소식하고 있는 시기에 산 소금 사막과 화산이 같이 있는 하나필 등 놀라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한국가를 소개할 때 시궁화를 뺄 수는 없겠지요. 떼비라는 곡식을 갈아서 물과 함께 발효시켜 구운 인자라가 주식입니다. 종교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콩과 야채 요리가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에티오피아 종교회와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소, 양, 염소, 닭고기만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방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를 차지하기 위해 들어와 싸울 때 단 하루도 그들에게 우리 땅을 허용한 적이 없어 유럽식 민화가 한 번도 되지 않은 독립의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힘든 고난의 역사가
약속이라고 고통받던 대한민국을 세자시의 황제와 간여 부대원들이 손뜻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매력과 한국에 대한 정이 넘치는 에티오피아에 당장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도인 아디사바바는 1년 내내 선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열대야나 강추위를 피해 에티오피아로 오십시오. 제가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언니들의 애교를 위해서 이런 세계 한국어 문명대회가 개최된다면 그만큼 우리 한국어의 세계화가 진보되어지고 발전되어진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최초 에티오피아에서 세계 한국어 문명대회를 개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큰 함성과 함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어서 인도네시아 대표 아프리카 우리한 테레비전 연사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다 공연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적인 교원지 바위가 있는 인도네시아. 만진 성대가 넘는 성들을 하나로 모은 나라의 원. 엄청난 인구와 지배기가 넘는 도시의 언어를 인정하면서도 대표 언어인 인도네시아로 생일 자리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종족, 민족, 종교, 온갖 신선한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뤘을까? 바로는 한 나라에서 한 민족으로 살며 역사적 배경, 전통 문화의 이 소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호기심, 한국인들에게 당부하고자 한국어 문화학과를 소개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조국 땅에서 가hun자 기념관이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존중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한다! 라는 심상치 않은 국가의 움직임을 조종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꿈꾸던 한국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 2023년 KBS 국민미디어연구소 국민교육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북간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68% 있습니다. 조사가 비록 이렇게 남북 동맹에 대한 그런 문화각이 있을지라도 한반도의 평화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세계 평화를 위한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하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국제연합 성속에 떠있는 이 모든 시험을 아니 정말 세상을 이루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신성해야 하는 역할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그 자유를 서로 이해해주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세계인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역시 이러한 데 대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과 인연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하는 육지사지의 마음으로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북 모두 그 비하를 잊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갈등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금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안보적,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균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를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강릉 성소기 통일선에서 해결을 실마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하나 되는 바탕으로 육지사지의 마음을 부르며 세계 평화를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몽골 대표 아테톨라 인사의 한국과 나라는 운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중국 대표 우즈베키스탄, 싱가포르, 중대인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어는 어느 나라의 언어입니까? 네,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럼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오늘 나라는 한국인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기적, 경제적 성장, 그리고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크게 강해졌고 2000년대 이후로 외국인 학습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또 현재 2024년에는 K-POP과 K-드라마를 다 알고 있고 K-POP, K-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경우에는 한국어를 하고 싶은 이유가 좀 다릅니다. 2년 전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 한국 사람과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친한 친구와 만나려고 갔는데 한국 사람이 있었고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 긴장돼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곳에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저희 부모님은 늘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여행 중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길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어를 조금 알 수 있어서 아빠에게 번역해 들었고 아빠가 많이 놀라시면서 사랑스러운 분들을 저를 보셨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한국어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경우 덕분에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난해 1학년 때 마을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에서 사급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고등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가지 행동과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저처럼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국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한국어는 평범한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아빠의 모습, 부끄러워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저의 마음, 오늘 조국을 대표하는 연사로 이 자리에 선 것도 한국어 덕분이기 때문에 한국어는 저에게 특별한 언어입니다. 여러분께도 한국어가 특별한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중국 대표 장윤경 연사의 어린이 옆에서 이해의 숲으로라는 연주의 음악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광동대학교에서 다닌 장윤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과 중국의 모험 등을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台湾的天空平和，有只小白船。 네, 방금 제가 들은 것은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한국의 무역 반야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은 중국에서 독립 유역을 하고 거향상을 이 영역을 갖습니다. 또 한일전쟁에서 부산당한 중국 군인을 돕기 위한 의무공연에서도 이 영역을 갖습니다. 그 바다는 중국어 번역법,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으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친솔한 노래로 자기를 사회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화과는 사례는 이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바로 신라시대 최초로는 당나라 시국수학과 실주조라고 연주를 하고 중국의 국벌전쟁에서 하늘은 중국인과 어깨를 나누는 방법 같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중국은 한인의 독립운동을 울신양으로 지어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 문화적, 또 정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는 서로에 대한 관심 연도가 높은 편이지만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32년이 무색할 정도로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양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 문화적 논쟁으로 여러 가지 오해까지 겹쳐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불사 차이나 그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나이가 자라면 높은 산을 어딘가는 중국 속담처럼 한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차이를 중단하는 화해구도의 인식과 태도로 서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해에서 이해로 틀림에서 다름으로 또 어울림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대로 한국에서 나라와 한국을 조금되는 것이 그리고 후방 열풍이 불고있고 중국에서는 크리에이터 루피와 한국 드라마 K-팝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관심의 온도를 높이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에서 호감, 그리고 호감에서는 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을 하다가 서로 협력하며 상생을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나가주시면 한 사람을 인도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자주 만나고 밝은 미래를 들며 함께 걸어나가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꿈이 되고 한국과 중국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대표 행사에 한국 문화가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미래라는 공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8살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장금 오면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장금이 텔레비전에서 방영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기다리며 어떤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장금을 보면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전통 의상과 음식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가을에 5천원과 눈에서 성기처럼 오늘 그때부터 호랑이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성스러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K-팝을 흥얼거리고 기파에 그것이 뛰고 K-팝을 시청합니다. 하루는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제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도 되는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특히 K-팝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돌은 수준 높은 전문성과 재능을 선보이며 세계적 역사가 높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K-드라마는 흥미진진한 주제와 프로미스, 수준 높은 뮤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함과 우울감에 빠져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K-팝이 주는 흥겨움과 용기를 주는 가사들, 그리고 K-드라마의 로맨틱한 사랑과 지혜를 주는 이야기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지치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용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가운데 교육 콘텐츠는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방식과 커리큘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는 세계 한국 대학이 설립되어 많은 학생들이 유학 교육부터 공부를 이르기까지 한국의 선진화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 타슈켄트에서 대한 아주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공부하며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학년이 끝났고 곧 2학년이 됩니다. 제가 한국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볼 때 저는 행운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어는 이제 저에게 꿈이 되었고 미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어떤 시험을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변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을
먼저 뛰어넘어 한국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교육과 문화 전문가의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꿈을 꼭 실현시켜 우리나라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가 서로 더 가까운 친한 친구의 나라가 되도록 가벼운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두 나라가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되도록 힘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저처럼 한국어를 통해 일을 꿈꾸는 어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꿈을 꾸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고 이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구 개인전 마지막 연사입니다. 싱가포르 대표 클로이 연사의 강변만 터뜨릴 수 있는 한국어.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지금 두 분을 꼭 보고 있는 이 작품이 추천되겠습니다. 추천하신 우리 심사위원님 나오셔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큰 친구가 가르쳐준 그 회관자들이 사랑하는 교육으로 감사합니다. 네.